안녕하세요. 사야제 TV의 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방송은 아니지.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 세계 테마 기행 찍고 나서 올렸던 영상이 그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말레이시아에 계신 현지인 분들이 제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친구가 너무 소리가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늦은 밤이지만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생활비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걸 적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생활비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는 주제죠. 내가 뭐 한 달 살기 아니면 뭐 3개월 살기, 6개월 살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를 사실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답변하기 참 애매했어요. 왜냐면 생활비는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뭔가의 답변을 원하셨겠죠.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걸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다가, 음,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번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약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물값은 싼 편입니다. 뭐 이 나라 물가에 비해서 싸다고 하긴 그렇지만 물값은 우리나라보다는 싼 편이고요. 우리나라 편의점에 가면 500ml 생수 같은 거는 한 뭐 비싸면 800원, 1000원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500ml 생수는 보통 1링깃 300원이 안 되는 돈에 사실 수 있고요. 1.5리터짜리 물도 뭐 2리터짜리 물도 비싼 브랜드가 아닌 이상 1링깃 안에서 600원 안에서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300원, 6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계산상 편하시라고 3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율은 사실 300원보다는 낮죠. 280원, 270 몇 원 정도로 계산하시는 게 나니까 그냥 보통 물가 계산하실 때, 가격 계산하실 때 300원 곱하셔서 여유 있게 계산을 하시고 그 중에 한 10% 빠지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지 세금 뭐 이런 걸 생각하면 28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는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름값. 기름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1링깃, 뭐 2.2 1링깃, 뭐 2.4링깃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있는데 제가 3년 살면서 기름값은 그러니까 2링깃 40센트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 뭐 이런 것도 브랜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데 외국에서 온 과자들은 비싼 편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파는 과자나 뭐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온 과자들은 저렴한 편입니다. 뭐 한 봉지에 300원, 500원 하는 과자들도 있고 싼 편이고요. 햄버거 세트 무슨 브랜드 기준으로 알려드릴까요? 저는 맥도날드도 가고 버거킹도 가고 KFC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 브랜드인 메리 브라운도 가고 그리고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닭고기 요리인데 텍사스 치킨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KFC보다 텍사스 치킨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칼스 주니어라는 외국 브랜드도 있죠. 칼스 주니어는 정말 우리나라의 맘스터치 같은 굉장히 고퀄의 그 수제버거 느낌이 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햄버거 가게들, 햄버거 브랜드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 세트를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긴 하지만 비싼 세트가 한 20링깃, 6,000원 정도 되고 저렴한 건 그냥 콤보 기준으로 한
12에서 14, 15? 그러니까 뭐 한 3,600원에서 4,500원 정도면 콤보 세트, 햄버거 콤보 세트를 먹을 수 있고요. 버거킹도 비슷한 것 같고, 버거킹에서 최근 나온 신상 버거 세트가 19.9링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0원에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뭐 싼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 런치 세트 뭐 아니면 뭐 맥모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맛 박스라고 해서 지맛이 말레이어로 그 어포더블 저렴한 실속 알뜰 뭐 이런 뜻인데, 지맛 박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맛 콤보 이러면 1,800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뭐 치킨 한 조각에 음료수 하나, 감자 하나 뭐 이런 정도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책을 가끔 사는 편인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책을 사는데 책값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책도 그렇고 외국 서적도 조금 비싼 편. 보통 페이퍼백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밥값. 이게 되게 실용적인 정보겠죠. 밥값은 사실 또 어느 식당을 가느냐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도 좋은 식당 갈 수 있고 똑같은 돈가스도 4,000원짜리, 8,000원짜리, 뭐 2만 원짜리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다만 일반적인 가게를 간다고 했을 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마막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뭐 커리도 팔고 치킨도 팔고 로티차나이 유명한 음식이죠. 로티차나이도 팔고 뭐 이런 마막이라는 식당은 굉장히 싸요. 뭐 보통 밥 한 끼에 한 3, 4링깃 하려나? 뭐 비싼 게 6링깃, 5, 6링깃. 그러니까 한 2,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시르막. 제일 싸게 먹어본 나시르막은 하나에 1링깃이었어요. 300원. 그리고 음료수도 뭐 그런 식당에서는 300원에서 600원 사이 이 정도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똑같은 나시르막도 좋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 뭐 9링깃, 3,000원 뭐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20링기짜리 나시르막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보통 한국인들이 드시는 식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에서 20링깃 정도는 드신다고 봐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분들은 뭐 이렇게 마막이나 호커센터에 가서 정말 싼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제가 브런치, 카카오 브런치에 소개했던 그런 맛집들에 가시면 통 17, 8링깃에서 한 25링깃, 비싸면 30링깃, 그래서 한 최고가로 한 8,000원, 9,000원 이 정도에도 엄청 고급스러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매일 그렇게 드시면 당연히 식비가 엄청 나가겠죠. 그리고 메뉴마다 다르죠. 한국 삼겹살 뭐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든 음식이고, 한국식은 일단 식단에 반찬이 공짜로 나오기 때문에 물도 주고요. 한국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대체로 비싼 편이고요. 현지 음식 뭐 나실르막, 뭐 로티차나이, 뭐 나시깐다르, 나시짬뿌 뭐 이런 거는 대부분 저렴하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네. 네. 아, 뭐 자주 드시는 바꾸떼 나실르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유명한 나실르막 집에서는 나실르막을 알라까르떼, 그 단품 메뉴를 알라까르떼라고 하거든요. 콤보인 경우에는 이제 콤보 아니면 뭐 세트 메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라까르떼로 나실르막을 시켰을 때 8링깃이에요. 10링깃인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한 3,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어요. 그 치킨까지, 나실르막에 아얌 고랭까지 합쳐서.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바꾸떼집, 그것도 현지 바꾸떼집인데, 바꾸떼를 2인분 시키고 뭐 다른 밥 2그릇에 음료수까지 하면 한 11,000원, 12,000원 나올래나? 그 뭐 1인분에 한 5,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름이 있고 막 좋은 커피숍 가시고 뭐 이러면 당연히 비싼 거고요.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시면 보통 라떼가 한 10에서 12링깃. 예, 다른 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그런 카페도 비슷비슷하고요. 더 싼 데도 당연히 많죠. 뭐 믹스 커피류로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마막이나 호커센터에서 믹스 커피, 그냥 커피, 블랙 커피, 뭐 코피오
아이스 뭐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그건 뭐 500원, 600원이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스타벅스 뭐 커피빈 이런 데 가시면 뭐 한 10에서 15링깃 사이, 비싼 건 한 16링깃, 17링깃, 뭐 신메뉴나 그런 화려한 메뉴들 있잖아요. 뭐 저거 뭐 그런 피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좀 비싸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미용실.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저는 머리를 좀 자주 자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자주 곱슬머리기도 하고 좀 잘 지저분해져서. 근데 제가 가는 미용실 중에 가장 쌌던 곳은 2,500원이었고 평균적이었던 곳은 30에서 35링깃,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되는 돈.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좋은 쇼핑몰에 있는 조금 좋은 데거든요. 거기는 50링깃, 15,000원 정도. 그리고 한인 미용실에 갔을 때는 65링깃, 70링깃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만 원.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미용실 가도 되게 뭐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 미용실 가도 되게 세심하게 잘 잘라주거든요. 샴푸 다 포함해서. 근데 그때 30링깃 냈을 때가 가장 마음에 드는 미용사였어요. 지금은 그냥 가까운 데 가는데 50링깃이라도 뭐 가깝고 편하니까 좋지 이렇게 가긴 하는데 미용실은 그랬고요. 한국 미용실 가셔서 뭐 스트레이트 파마 뭐 여자분들 왜 이렇게 웨이브 뭐 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비싸죠. 뭐 7, 8만 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사실 대중교통 그리고 그랩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항 익스프레스 그 공항철도를 타시면 왕복 기준으로 110링깃 정도 해요. 3만 3천 원? 물론 3만 원 정도 되겠죠. 왕복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쓰실 수 있는 카드를 3만 원, 3만 3천 원 사이에 사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60링깃 정도 하거든요. 한 번 가는데. 근데 왕복으로 사면 약간 할인을 해주는 거고, 뭐 카드 할인이나 이거 안 되고 했네요. 지금까지. 카드 할인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조금 더 싸게 사실 수는 있고요.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든 어디든 원래 공항 출발권은 좀 다 비싼 편이잖아요, 택시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 65링깃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그랩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 같은 곳에서 많이 타실 수 있는 MRT, LRT, 뭐 모노레일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싸면 지하철 한 개역 기준으로 전철 한 개역 기준으로 1인깃이 안 되는 돈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지하철이 KLCC까지 9개 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9개 정거장에 2.7링깃 쓸래요. 그럼 대충 따졌을 때 한 800원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지하철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더 싼 게 있죠. 버스. 버스는 저는 버스를 사실 3년 살면서 거의 타보지 않았어요. 한 두 번밖에 안 타봤는데 0. 몇 링깃 아니면 1링깃 정도밖에 안 해요. 3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타실 수 있어요.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환승 체계라고 하기보다는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 그 고케이엘이라는 무료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이카드 맞을 거예요. 마이카드. 그 마이카드를 충전해서 사시면 교통카드나 뭐 이런 터치앤고 그 운전할 때 뭐라 그러죠? 하이패스 말고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쓰실 수 있고 뭐 주차장에서도 계산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이카드를 충전해서 쓰시면 할인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오래 머무르실 생각이시라면 현금으로 계속 돈을 넣고 막 기계에다가 잔돈 넣고 이게 딱 그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링깃을 넣고 뭘 산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계에 동전이랑 1링깃, 5링깃 여기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작은 잔돈이 없으면 표 사기도 되게 힘들다. 그 토큰 사기, 표도 아니지. 토큰 사기가 되게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 충전을 하고 다니시는 게 훨씬 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랩은 요즘에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가까운 곳은 막 3, 4링깃, 뭐 6, 7링깃에
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제가 그랩을 탔었는데 오늘 탔던 그랩이 6분인가 7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14링깃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랩은 워낙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했지만 거리별 뭐 혼잡 시간대별 아침 출근 시간대 뭐 요일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동시에 그랩을 요청하고 있느냐 탑승 요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낮아질 때도 있다고 해드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브런치에 썼던 글 중에 그랩이 그 모든 그랩 기사에게 기사 교육과 새로운 라이센스, 그다음에 안전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량 점검까지를 요구를 해서 그걸 하라고 그랩 기사들한테 공지를 하고 시간을 줬어요. 7월까지. 근데 7월까지 그걸 한 기사가 24%였나?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랩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 줬는데도 24%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랩이 대대적으로 난리가 나면서 이제 그랩을 타기 너무나 힘들어졌다. 왜냐면 원래 있던 기사 수 중에 24%밖에 운행을 안 하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 기준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도 안 잡힐 거고. 그랬는데 그래서 3개월을 더 줬어요, 정부에서. 근데 얼마가 더한지 아세요? 딱 17%만 더해서 전체 그랩 기사 중에 10월 12일 기준으로 10월 12일부터 그게 적용이 됐어요, 결국은. 10월 12일까지 그걸 완료한 기사가 41%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4명밖에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 잡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뭐 편의성 면에서는 그랩만큼 편한 게 없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 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많이 비싸졌어요. 아마 3개월, 6개월을 더 준다고 해도 100%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거의 9개월을 줬는데도 안 했으면 안 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하냐면 사실 뭐 말레이 사람들이 게으르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 말레이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게으르다? 뭐 그거는 좀 편협된 의견일 수 있는데 뭐 국민성 자체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육을 받고 거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 점검을 받는데 돈도 내야 되거든요. 물론 지원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그랩 기사라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요가 적어져서 내가 만약에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격증을 받은 상태라면 60%의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할 때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내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그 빈 공간, 그 공백 기간 동안 버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옷값, 신발값 뭐 이런 거. 이것도 브랜드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요즘에 제가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대부분의 그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자라, 뭐 탑맨, 탑텐, 탑텐 맞나? 자라, 뭐 H&M, 그 다음에 그 이랜드의 스파 브랜드가 뭐죠? 스파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유니클로. 뭐 이런 데 가시면 대부분 한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인가? 좀 더 싼가? 예,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한 39링깃? 49링깃? 이런 걸로는 아주 간편한 옷들 아무 무늬 없는 흰색 티셔츠 뭐 보라색 티셔츠 빨간색 티셔츠 뭐 이런 것도 사실 수 있고요 바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싸고 79링깃 99링깃 3만원 이 정도는 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비싼 옷들 있잖아요 자라에도 뭐 10만원 12만원짜리 옷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싼 걸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정말 싼 걸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절대 안 사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약간 80년대, 90년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센스 브랜드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옷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분들은 다 뭐 똑똑하고 현명하고 민감한 소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데 여기가 싸다. 그러면 사시겠죠. 뭐 그런 것들은 잘 고르시면 쌀 수는 있어요. 신발도 뭐 저는 유명 브랜드들 뭐 나이 땡, 뭐 아디다 땡, 그다음에 뭐 뉴발 땡,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브랜드를 여기서 제일 많이 샀었는데 조금 그냥 조금 싼 느낌? 그냥 약간 저는 뭐 유행에 민감하진 않아서 제가 보기에 예쁜 걸 사거든요. 그러면 나이땡 뭐 유튜브인데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 이게 쉽네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 그냥 보통 그냥 무난한 그런 브랜드나 디자인 완전 신제품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한 240링깃? 290링깃? 그러니까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면 살 수 있어요. 그 결국은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샀던 신발 중에 저는 원래 한국에 신발이 워낙 많아서 한국에서 신발을 지금 몇 켤레야? 한 8켤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신발을 사본 적은 많진 않아요. 그 대신에 제가 뉴발란스 신발을 어느 편집샵에 가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신발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21만 원으로 나왔었었는데 제 눈앞에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만 8천 원이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샀죠. 당연히 사야죠. 뭐 그런 것들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기도 하고 싼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싼지 뭐 그거는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아무리 물어봐도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가 있다. 그다음 기호식품.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해당 제품들의 그 세금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담배, 그리고 술, 전자제품. 이 세 가지는 정말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배는 보통 한국에서 파는 똑같은 유사한 브랜드와 그 유사한 계피가 들어있는 담배를 17.4링깃에 팔거든요. 그럼 17.4링깃에 그냥 300원, 우리 편의상으로 300원으로 하기로 했죠. 300원 곱하면 5,2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싼 거죠. 이 나라 소득에 비하면 정말 비싼 거죠.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30,000불이라고 치면 3배인데 담배값이 더 비싸요. 그러면 진짜 비싼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니 사이즈 담배도 있어요. 작은 거 10개 들어있는 정말 저렴한 브랜드도 있거든요. 랑카이 같은 데 가시면 뭐 한 4링깃 1,200원에 사실 수 있는 담배도 있는데 뭐 피울만 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걸 살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펴보진 않았고, 그리고 술값은 굉장히 비싸요. 맥주, 소주 뭐 이런 거 다 비싸고요. 한국 식당에 가시면 소주 기준으로 한국 식당에 가시면 보통 싸면 23, 25링깃에서 비싸면 30링깃도 받거든요. 그러면 한 7,000원, 8,000원, 9,000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싼 거죠. 비싸죠? 그래서 전 술을 잘 안 먹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술을 저랑 같이 먹을 친구들이 많지도 않기도 하고 술 마시는 친구도 많지 않겠죠. 당연히 무슬림들은 절대 안 마시고 중국 애들은 마셔봤자 많이 못 마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싸니까 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맥주 한 병만 마셔도 약간 알딸딸해요. 원래는 소주 세네 병도 먹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그래서 술을 안 먹으니까 되게 건강해졌어요. 놀랄만치 건강해졌어요. 간도 좋아진 것 같고 피곤도 덜하고 그렇긴 해요. 대망의 가장 궁금해하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와이파이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겠죠? 이런 게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집세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들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제가 사는 집은 이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뭐 두 명이 살 거고 네 명이 살 거고 여섯 명이 살 건데 방이 세 개고 화장실이 두 개고 다 너무 달라요. 그냥 다 달라요. 얼마 정도 합니다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 너무 비싸. 그럼 너무 낭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안 드리는 편을 택하긴 했었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브런치 그래도 그렇게 썼었으니까. 제가 원래 살던 집은 푸총이라는 주거 지역에 있었어요. 거긴 뭐 사무실도 있고 했지만 뭐 높은 빌딩이나 뭐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게 많은 곳은 아니었는데 그저 선웨이 피라미드랑 굉장히 가깝고 약간의 주거 환경이 뭐 조금 조용한 그런 곳이었어요. 사무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는데 처음 지어진 주상복합 콘도미니엄 아파트가 약 32, 3평 정도 됐었는데 뭐 야외 수영장 딸렸고 방 두 개 있고 화장실 두 개였었는데 한 달 월세가 1,400 링깃이었어요. 37만 원, 뭐 40만 원 이 정도였었거든요. 집이 너무 넓어서 집이 너무 넓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벽을 다 치고 나와. 소리가 막 치고 나와. 그래서 되게 귀신 있는 줄 알고 되게 깜짝깜짝 놀란 적도 많았었고요. 뭐 살기 편했죠. 근데 뭐 그 정도 집이 어떻게 그 가격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말레이시아는 집을 렌탈할 때 보통은 뭐 1년 계약 내지 2년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월세 2개월 정도 내고 그다음에 유틸리티나 뭐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현관 출입키 그라든지 아니면 뭐 열쇠, 뭐 아니면 에어컨, 뭐 이런 그 주인이 달았던 것들에 대한 약간의 감가상각비 정도의 그런 추가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그냥 원샷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추가 월세를 한 번 내고 들어가서 이제 그 두 달치 냈던 월세 보증금 중에서 집을 빼고 이사를 나갈 때 그 보증금 금액에서 망가진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탁기가 망가졌다든지 내가 서랍 하나를 아작냈다든지 아니면 뭐 싱크대가 뭐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살면서 망가뜨린 것들 아니면 다시 집주인이 반드시 새로 사야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증금이 대부분 월세를 또 체납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월세를 까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첫 번째 아파트에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올 때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막 의자도 새로 사야 했고 약간 색이 바래가지고 의자도 새로 사야 했고 제가 쓰다가 뭐 약간 벽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순 없잖아요. 근데 생겼었는데도 이거에 대한 돈을 내가 얼마 정도를 주겠다. 그리고 뭐 침대뽀라든지 뭐 소파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가 다시 사야 되니까 이런 걸 깔아라고 했는데도 이 친구가 한 푼도 까지 않고 그냥 월세 그대로를 그러니까 보증금 그대로를 전부 다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주인을 잘 만났던 게 행운이었고 지금 사는 집도 지금 보시면 뭐 저는 사실 유튜브 촬영을 제 안방에서 그 침대 있는 방에서 찍을 때는 방송 관련 유튜브를 몇 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뭐 이 2인용 소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쿠션은 제가 산 거지만 2인용 소파가 있다든지 이쪽에 보시면 뭐 그 소파 옆에 협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식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는 이제 뭐 fully furnished다. 그다음에 semi furnished다. 아니면 뭐 furnished 안 돼 있다. 뭐 그냥 완전 집 지은 그대로 그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집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왜 보통 원룸 구할 때 풀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fully furnished인 경우에서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금이 나중에 감가상각비나 뭔가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거나 사야 할 때 까는 돈으로 쓰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 소파를 되게 막 방방 뛰고 막 음식물을 흘리고 해서 다음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 절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저 소파 다시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까야죠. 안 까준 제 전 주인이 천사였던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집의 물건들을 웬만하면 고장내지 않고 다음 사람이 또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죠. 네. 잃어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망가뜨리지 않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집세는 결국 얘기 안 했구나.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 집에서는, 이 집은 원래 살던 집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 집은 그냥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뭐 스튜디오는 보통 우리나라식의 원룸 아니면 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정도인데 이 집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크기가 잘 모르겠네. 근데 죄송하지만 네,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평수로 따지면 유튜브니까 평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10, 15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5평. 15평 기준으로 이 집은 위치가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살던 집은 푸총이란 데는 KLCC 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면 한 35분에서 45분 정말 안 막힐 때 30분 정도 가는데 막 한 9천 원 정도의 택시비를 주고 가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중교통 수단 LRT를 타면 800원을 갈 수 있잖아요.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방사라는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사에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 있고 이 집 밑에 쇼핑몰이 4층까지 있거든. 5층까지 있거든요. 뭐 체육 시설도 있고 뭐 야외 수영장 당연히 있고 24시간 하는 짐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뭐 그런 곳이고 되게 큰 슈퍼마켓도 있고 한데 당연히 접근성도 좋고 뭐 편의성도 훨씬 좋아졌죠. 옛날 집에서는 물 하나 사러 나가려도 한 3, 4분은 걸었어야 되는데 이 집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KL 센트럴 역에 갈 때는 LRT를 타고 내리는 순간만 계산하면 7분밖에 안 걸려요. 당연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역세권이죠. 저희 집에 버거킹도 있어요. 버세권, KFC도 있어요. 캐세권 다 되죠. 그리고 건너편에 그 대학교도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교인 UM, 말라야 대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지리 조건을 가졌는데 15평짜리 스튜디오에 주상복합, 아파트, 콘도미니엄에서 주차장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내는 월세가 2,200 링깃이에요. 뭐 저보다 싸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구성과 안에 있었던 어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주인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 2,200 링깃을 내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2,200을 그냥 계산하면 300 곱하면 66만 원이겠죠. 거기서 10% 빼면 우리는 정확한 사람들이고 설명충이니까 10%를 빼면 한 59만 원 정도 되겠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 집보다 거의 한 2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여기 살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택시비를 한 3, 40만 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물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거나 조금 더 멀어지면 더 싼 집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평균 임금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보통 한 기본급 기준으로 1,500에서 1,700 링깃 정도 받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붙고 하면 한 2,000에서 2,500 링깃? 그러니까 약 우리 돈으로 60에서 70만 원 사이를 받거든요. 그것도 약간 중국계 기준이에요. 만 5년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뭐 한 얼마지? 4천 링깃 정도? 한 120만 원, 150만 원 그 사이 되려나? 뭐 그 정도인데 60만 원을 월세로 낸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을 월세에 쓰는 거예요. 그 당연히 현지인 같은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혼자 여기서 살진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내 월급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국에서 월급이 400인데 월세로 200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지만 말레이시아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그게 뭐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누리는 편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KL에서 산다고 하면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같이 산다던가 아주 좋은 집이더라도 방이 뭐 4개, 5개, 6개인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방에 2명씩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제가 사는 층에 저는 저 혼자 살잖아요. 5명, 6명씩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6이나 5로 그 월세를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다 같이 공동으로 산다는 거죠. 물론 불편하겠죠. 저는 혼자 사니까 15평이 크게 느껴지지만 5명, 6명이 살면 얼마나 북적대겠어요? 화장실 하나인데.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그 친구들 월급이 한 달에 많아야 60이라면 60을 벌면서 60을 월세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60을 벌면서 10을 써도 5만 원을
월급의 15% 정도를 월세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큰 돈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집값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빌라나 방이 많은 집들을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었을 때 정말 많이 사는 대학교 그 기숙사는 아니지만 대학교 있던 아파트에 방이 4개였는데 방마다 침대가 2개, 3개씩 있었고 그렇다면 그 방 하나에 2명이나 3명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를 예를 들어 한 60, 7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안에 10명, 12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약해서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활비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뭐 내가 생활비를 알려주마. 어떻게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무슨 그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자기 집밖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건너편에 약간 임대주택, 그 아파트는 되게 싸요. 전 그 아파트를 알아보지 않았죠. 전 거기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제 선호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방을 4개 원하느냐, 3개 원하느냐, 근처에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냐, 뭐 지하철이 바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차가 2대라서 주차 공간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내가 생활비를 알려주마라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 약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또 열폭하나 내가? 죄송합니다. 열폭은 사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뭐 몽키아라, 뭐 안방, 그다음에 대사파크 시티 뭐 이런 데 가시면 월세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뭐 월세가 한 달에 200인 경우도 있고 250만 원도 인 경우도 있고 되게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아요. 당연히 저도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가족도 많고 하면 방 5개짜리에 살 텐데 전 지금 방 5개짜리의 집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게 좋은 집을 선택하신 거죠. 저는 그 집에 살 능력이 지금은 안 돼요.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집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할 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집세에 더해서 전기세, 수도세, 와이파이 말씀드릴게요. 전기세는 사실 제가 아까 원래 살던 집 33평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그 집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이 3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조명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집이 되게 햇볕이 잘 들어와서 좀 더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 실링 팬, 그 천장에서 돌아가는 팬을 틀지 않으면 되게 더웠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인덕션 같은 거 썼었고, 세탁기 당연히 돌렸고, TV 돌렸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 명이 산 적도 있고 두 명이 산 적도 있는데 아주 많이 냈을 때가 180링깃 정도 낸 적 있어요. 에어컨을 그렇게 거의 뭐 24시간 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80링깃이니까 그냥 300 곱합시다. 이제 더 이상 10%뭐 그거 하지 맙시다. 300만 곱하면 한 5만 얼마 냈다는 얘기죠.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야 에어컨을 3개나 틀고 5만 원을 냈어? 되게 싸네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현지인의 월급을 생각하시면 5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아주 싸게 나왔을 때 집을 많이 비우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는 얘기했고 수도세도 그 집에서 한 10링깃 뭐 그 정도 냈었나? 10 거의 항상 10링깃 비싸야 15? 뭐 이 정도 냈었던 것 같고요. 동남아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샤워 뭐 매일 2번씩 했죠. 두 사람 살 때 샤워 2번씩 하면 4번씩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음식도 많이 해 먹고 뭐 물도 틀고 설거지도 엄청 하고 빨래 진짜 많이 빨래 뭐 거의 하루에 1번씩 2번씩 돌렸으니까 그런 거 다 쓴다고 했을 때도 수도세가 한 3천 원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이 집의 전기세, 수도세도 비슷한데 조금 싸요. 왜냐면 혼자 살고 이 집은 에어컨이 2대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븐도 쓰고 뭐 드럼 세탁기도 쓰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네요. 뭐가 있나? TV도 예전보다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실링팬을 거의 24시간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실링팬도 2개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여기도 인덕션이고요.
그다음에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같은 거 쓰고 열 주전자 그 뭐라죠? 그 전기 주전자 쓰고 냉장고 계속 돌아가고 또 뭐 있지? 조명. 저는 조명을 간접 조명을 좋아해서 조명을 되게 많이 틀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에서 지금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제일 많이 냈던 전기세가 한 130, 네, 한 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적게 냈을 때는 69, 70링기 또 2만 원 이 정도 낸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사실 이것도 서비스마다 너무 달라요. 와이파이는 서비스를 뭐를 많이 하시냐면 유니파이, TM이라는 우리나라의 KT, 뭐 한국통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TM, 텔레콤 말레이시아, 거기에 UM을, 유니파이, 죄송해요. 유니파이를 많이 하시고, 근데 뭐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맥시스, 홈 브로드밴드 뭐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저는 타임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타임이라는 브랜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좋고 좀 빠르다고 해서 약간 모험을 걸고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거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와이파이를 쓰는데 와이파이가 제가 가장 높은 걸 썼어요. 데이터 욕심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24시간 데이터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게 1기가바이트 속도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닌 거예요. 12명이 동시에 와이파이 접속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인데 그 1기가바이트 속도 이건 보통 제가 듣기로는 이 현지 직원한테 듣기로는 게이머들이나 하는 그 와이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게임도 안 하는데 근데 그게 한 달에 200링깃 그래서 6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번 와이파이가 잠깐 고장 났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지만 어이없는 스토리인데 누가 제 와이파이 선을 지하에서 끊어놨대요. 근데 의구심이 가는 것은 그 직원 말로는 다른 경쟁사에서 네가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하도록 일부러 끊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와이파이 연결 부위 단자를 정말 누가 손톱깎이로 끄는 것처럼 딱 기억자로 제 거 하나만 꺾여 있었는데 제 것만 그랬지만 그 분이 이 아파트를 담당하면서 그 건을 지금 여러 번 봤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러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폰으로 쓰면 한 300mbps 정도 나오고요. 랜선을 꼽으면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쓰는데 200링깃 정도 냈었고 너무 비싸고 너 혼자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내냐 내려라 가격을 내린 거를 써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139링깃을 내요. 139링깃이 4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 4만 원어치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일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비싸긴 하지만 또 현지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싸죠. 비싸긴 하지만 잘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얘기로 듣기로는 그 이웃들 간의 와이파이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잘 잡힐 수 있잖아요. 바로 옆집이나 앞집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을 뚝뚝 두들기고 가가지고, 야, 너 와이파이 되게 빠른 거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쓰고 내가 요금 같이 내줄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귀여웠어요. 그것도 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 설명할 때 10명이 같이 사는 집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기가바이트로 10명이 와이파이를 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속도로 그 가격으로 쓴다고 치면 한 명이 와이파이를 한 달에 6천 원을 내면서 1기가바이트 뭐 물론 다 같이 쓰면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뭐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똑똑하시잖아요. 알아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에서 20링깃 내고 무제한으로 계속 와이파이를 쓸 수 있으면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나눠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옆집을 두들겨서 나랑 같이 요금을 낼래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바비, 파트타이머를 고용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알바비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못해요. 그걸 하는 게 오만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경험하고 살겠어요? 못하잖아요. 하지만 알바비를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녹화됐는지 모르겠네.
끊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자막을 달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현실적인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오랜만에 찍고 막 간만에 하나씩 찍고 하는 것보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자면 다른 영상에도 홍보를 했지만 제가 EBS 세계 테마 기행을 촬영하고 왔잖아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방송됩니다.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조언과 댓글, 격려와 응원, 그다음에 질책과 뭐 아낌없는 한마디 EBS 세계 테마 기행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 브런치에 가시면 유튜브로 풀지 못한 글로 쌓아놓은 말레이시아 정보도 많거든요. 그것도 구독해서 봐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또 팔로우 해주시면 저는 팔로우 해주시면 대부분 마팔 다 해드려요. 뭐 마팔을 끊으시면 저도 끊긴 하지만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도 봐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봐주시고 인스타 스토리도 봐주시고 브런치도 구독해주시고 유튜브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전 2시네요. 한국 시간으로 3시까지 이렇게 썰을 많이 풀었는데 목도 마르고 입도 아파요. 그래서 모쪼록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한국이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빠이.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사야 JTV잖아요. 사야가 말레이어로 I am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야 J 그러면 I am J. 저는 제이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끔 저를 사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빵 터져서 되게 오래 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이입니다. 사야 제이. 그래서 만약에 뭐 보시는 분이 성함이 민철님이시라면 사야 민철 하시면 되고 뭐 은혜 씨라면 사야 은혜라고 하시면 말레이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